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재골절 예방교육이회기 강의로 골밀도 검사 및 위험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골밀도 개요, 골밀도 검사, 골절 위험평가, 2차 골다공증 확인 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학습 목표는 골밀도 평가 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골절 위험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골절, 재골절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낙상 위험 평가 받아야 합니다. 평가의 단계로는 1단계 고관절 골절이 있는 환자를 식별, 2단계로 고관절, 척추 골절이 있는 환자 식별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고관절, 척추 골절,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 골다공증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골밀도는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방침과 치료 효과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54세, 66세의 폐경 여성은 골밀도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조기에 골다공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의 표는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권고하는 골밀도 측정의 적응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으로 무월경은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는 폐경 이전 여성으로 가족력, 저체중,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70세 미만 남성으로 골다공증은 여성에게서 흔하지만 남성도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 검사가 필요합니다. 영상검사에서 척추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는 현재 골밀도 수준 파악 후 치료 효과 모니터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 중 환자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골절 위험 증가 여부 등을 다시 평가합니다. 골밀도 측정은 골다공증 진단의 표준 검사이자 치료 효과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폐경 여성이나 고령 남성,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는 정기검진이 권장되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54세, 66세의 폐경 여성에게 골밀도 검사를 지원하는 것은 골다공증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지고 쉽게 골절되는 상태로 이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과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중심골의 골밀도 측정으로 요추와 대퇴를 대상으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인 덱사를 사용해 골밀도를 측정합니다. 측정된 T스코어가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두 번째로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를 통해 측정된 골밀도가 80mg/cm 이하입니다. 세 번째로 방사선 촬영을 통한 골절 확인으로 방사선 촬영을 통해 골다공증성 골절로 확인된 경우에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 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이 해당됩니다. 골밀도 측정의 표준 검사로 덱사는 골밀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세계보건기구 WHO 골다공증 진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측정 부위는 요추와 대퇴골로 골다공증성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대표 부위이므로 골다공증 진단 시주로 이 부위를 측정합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여부를 진단합니다. 검사의 원리는 저용량의 X선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에너지로 투과시켜 뼈와 연조직이 흡수하는 정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로 골질량과 골밀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요추 골밀도 측정은 해면골이 풍부한 부위이므로 폐경 여성에서 골대사 변화를 평가합니다. 해면골은 뼈 속이 그물망처럼 구성된 부위로 고령성과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므로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폐경 후 골다공증 조기 진단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덱사 검사를 할 때 T12부터 L5까지를 스캔하여 L1 젤포 구간을 분석합니다. 결과 보고 시에는 BMD, T스코어 등을 활용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인 덱사를 이용한 대퇴골 골밀도 측정합니다. 대퇴골 골밀도 검사는 고관절 골절 위험을 예측하기 매우 유용하며 특히 대퇴골 경부나 전체 대퇴골 중 골밀도가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퇴골 골밀도 측정은 고관절 골절 위험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대퇴골 경부와 전체 대퇴골 중 골밀도가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대퇴골 골밀도 측정의 중요성은 노년층에서 가장 위험한 골절 중 하나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를 기준은 정상 평균값과 상대 비교하여 T스코어나 Z스코어 형태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골밀도는 연령, 성별, 인종, 체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문에 결과 해석 시 T스코어와 비교하여 주로 사용됩니다. WHO 골다공증 진단 기준은 정상이 T스코어가 -1.0 이상, 골감소증 아스티오피니어 T스코어가 -2.5 미만, -1.0 미만, 골다공증 아스티오포로시스는 T스코어가 -2.5 이상입니다. 심한 골다공증은 T스코어가 -2.5 이상이고 골다공증성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WHO 진단 기준에 따라 T스코어에 따라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심한 골다공증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골표지자 검사, 본 턴오버 마어커즈, BTM에 대한 설명으로 뼈의 대사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생화학적 지표입니다. 골표지자는 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고릅수와 고령성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골표지자의 종류. 골표지자는 크게 고릅수 표지자 즉 뼈 파괴와 고령성 표지자로 나뉩니다. 고릅수 표지자, 본 리조어프션 마어커즈는 뼈가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을 측정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사 방법으로 혈액 또는 소변으로 검사합니다. 고령성 표지자, 본 포어메이션 마어커즈는 새로운 뼈가 형성될 때 생성되는 단백질을 측정하여 뼈 생성 속도를 평가합니다. 검사 방법은 혈액인 혈청 검사로 합니다. 임상적 활용으로 CTX, P1NP는 표준 검사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골다공증 치료 효과 모니터링은 치료 시작 후 고릅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골절 위험 예측은 골표지자 수치가 높을수록 골절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표지자는 뼈의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생화학적 지표로 고릅수와 고령성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릅수 표지자 CTX, NTX 등은 뼈 분해를, 고령성 표지자 P1NP, OC 등은 뼈 생성을 반영합니다. CTX, P1NP는 표준 검사로 가장 많이 활용되며 골다공증 치료 효과 및 골절 위험 예측에 유용합니다.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은 골절 위험 평가 도구입니다. WHO가 대규모 역학 연구를 통해 개발한 10년 내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는 도구이며 주요 특징을 갖습니다. FRX 결과로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메이저 아스티오포라틱 프랙처와 고관절 골절 위험도, 히프 프랙처가 각각 100분율로 제시됩니다. 위험도가 높게 나온 경우 골다공증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이 권장됩니다. 임상적 활용으로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프렉스 결과와 골밀도 검사 덱사 결과를 종합해 환자의 골절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파악하고 치료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지침이나 의학학회에서 권장하는 위험도 기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프렉스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에서 10년 내 골절 위험도를 계산할 때 고려하는 임상적 위험 인자들을 나타난 표입니다. 각 항목은 환자의 기본 정보와 골다공증 위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프렉스의 주요 특징인 평가 항목을 보면 환자의 나이, 성별, 체중, 신장, 이전에 골절이 있었는지 여부, 부모의 대퇴골절 병력, 흡연 여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여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여부. 과도한 음주 여부. 골밀도, BMD, 갑 있을 경우 입력. 이처럼 임상적 위험인자를 종합해 10년 내 골절 위험도 산출 시 어떤 요소들을 입력합니다. 연령, 성별, BMI, 그리고 골절 질환 약물 관련 병력이 종합되어 프렉스 알고리즘에 반영되며 골밀도 T스코어를 추가 입력하면 더욱 정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프렉스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 이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별 역학 자료를 반영하여 국가별 골절 위험을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 예를 들면 호주, 일본, 한국, 중국, 뉴질랜드, 스웨덴, 홍콩,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맞춰 10년 내 골절 발생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알고리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렉스는 고관절 골절을 포함한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의 10년 위험을 계산해 낮음, 중간, 높음 등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약물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골절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임상에서는 프렉스 점수와 덱사 검사 결과, 환자의 개인 병력 등을 종합해 치료 여부 및 강도를 결정합니다. 프렉스 기반 T점수가 같을 때 연령 및 이전 골절이 위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면 10년 내 골절 위험이 T스코어 결과와 이전 골절 병력 유무, 그리고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X축인 가로축은 연령대, Y축인 세로축은 10년 내 골절 위험도가 그래프에 표시되어 막대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비교합니다. T스코어가 낮을수록 골절 위험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골절을 경험한 사람은 동일 연령, 동일 T스코어라도 골절 위험도가 더 높게 계산됩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T스코어가 낮고 이전 골절 병력까지 있는 경우엔 골절 위험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결국 이 그래프는 나이, T스코어, 과거 골절 이력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골절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조기 치료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입니다. 프렉스 결과가 낮은 위험부터 높은 위험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칼슘 비타민 D 섭취와 운동, 낙상 예방은 모든 단계에서 필수입니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호르몬 대체요법, 고흡수 억제제, 고령성 촉진제 등 약물 치료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신 치료에서는 고위험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폐경기 여성과 위험인자가 있는 노인 남성에게서 골다공증 평가가 왜 중요한지, 어떤 위험인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 도구가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IOF 퀵 리스크 책, OST, MORS 등 간단한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조기 선별한 뒤 정확한 진단 덱사와 적절한 예방 치료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 지역별로 평가 연령과 가이드라인이 다를 수 있으나 조기 평가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자료입니다. 2차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단순히 연령, 폐경 등 1차적 원인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나 약물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호르몬검사 등 검사를 단계적으로 수행합니다. 2차 골다공증은 원인이 되는 기저 질환을 치료하거나 조절해야 골밀도 감소를 예방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와 함께 골다공증 관리인 약물 치료, 영양분동 처방을 병행해야 골절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골밀도는 덱사 검사로 측정하며 T점수로 뼈 상태를 판단합니다. 정상은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골표지자는 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며 뼈가 부서지는 고릅수와 새로 생기는 고령성의 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 줄여서 프렉스는 골절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이며 WHO가 만든 이 도구는 10년 안에 골절이 생길 위험을 다양한 요인을 통해 계산해 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절, 재골절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